네, 한 주 동안 이슈의 중심에 섰던 수많은 말말말 한자리에 모아서 정리해봅니다. 금주의 말말말 이종훈 시사평론가 그리고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금주의 말말말도 유튜브에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저희 모습을 직접 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유튜브 댓글로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아이킥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말말말은 이봉우 연구원이 준비했죠. 네, 그렇습니다. 범죄자 치주하는데 자료 없이 어떻게 치주하느냐? 네, 정치권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아, 그런가요? 예,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먼저 1월 29일자 KBS의 보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사흘째 마주 앉았지만 조건에 조건을 붙여 토론 무산의 이유를 상대에게서 끌어내려는 모습이 반복됐습니다. 자료 없이 정정당당하게 준비를 열심히 해와서 그 준비된 바를 보여드리면서 토론하자는 것 단 하나였습니다. 검사가 범죄인을 취조를 할 때 자료 없이 취조를 합니까? 범인이 아니라고 하면 무슨 근거로 추궁을 합니까? 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간 양자 토론 원래 1월 31일에 예정이었는데 룰 협상 자체가 결렬되면서 취소됐잖아요. 그 과정에서 나온 양당 대표들의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정정해야겠는데 제가 29일자 보도라고 했는데 31일자 보도였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1월 31일에 원래 양자 토론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되는 줄 알았는데 예. 직전까지 계속됐던 양당 간의 룰 협상이 결국은 자료 반입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 네. 결렬이 됐는데 방금 들으신 대로 그 이제 양당 대립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정치권이 우리 그 대선 토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관점이 일부 노출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이게 발언이 황상무 국민의힘 언론전략기획단장의 발언이고요. 네. 이 황상무 단장은 KBS 앵커 출신이고 그렇죠. 현재 윤석열 후보의 토론을 주도적으로 지금 코칭해주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분이 지금 대선 토론을 물론 이게 이제 대립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긴 하지만 네. 검사가 범죄자를 취조하는 과정에 비유하셨어요. 아하. 어떻게 보세요? 이거 사실 언론 보도도 꽤 화제가 돼서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네. 작년 12월 말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소위 이제 지지율이 좀 떨어지면서 말이 거칠어졌을 때 네.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대구 경북에 가서 중범죄자와 토론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가짜나서 정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예.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센스를 좀 물러섰다가 그리고 토론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 황상무 언론전략기획단장의 지금 이 말, 네. 그러니까 범죄자 취조는 어떻게 자료 없이 하냐?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예. 이재명 후보, 상대당의 후보를 중범죄자라고 보는 인식에서 한 발도 바뀐 게 없다. 한 발도 뭐 예. 나아간 바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예, 그렇습니다. 뭐 토론에 대한 관점보다는 상대 후보에 대한 관점이 네. 유지되고 있다고도 볼 수 네. 있겠는데요. 예. 뭐 첨언해서 조금만 말씀드리면 사실 대선 토론에서 TV 토론에서 자료 반입은 그 동안에도 해왔고요. 물론 네. 안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 자료 반입이 꼭 특정하게 규정된 것은 아니고 네. 이번에 약간 양당 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처럼 메모 형태로 또는 지금 저희 대본처럼 이렇게 종이 몇 장 형태, 낱장 형태로 가져갈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국민의힘이 조금 더 요구한 것처럼 소송 자료 같은 거를 예. 그런 것들을 통째로 가져와서 볼 수도 있고는 한데 특별한 한계는 없긴 하지만 그 룰 협상을 양당 간에 그러니까 제3자가 아닌 당사자끼리 협상을 하다 보니까 결렬된 측면이 좀 있어서 예. 토론 협상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느냐 당사자끼리 이런 점도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죠. 제가 궁금한 그러네요. 건 박주민 그 민주당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료 없이 토론하자는 애초에 국민의힘 측이 먼저 요구했던 사항인데 말이 바뀌었다라고 네. 하거든요. 이건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그건 어제 그 이 자리에 나왔던 국민의힘 그 김재섭 네. 뭐 전 비대위원의 말에 따르자면 네. 그 당시에는 자료를 사용하지 말되 지참을 하자였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의 제안은. 그럼 지금도 지참은 하고 예. 사용을 안 한다는. 그러니까 아니 사용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프 같은 걸 도표 네. 같은 걸 보여주는 것을 말하는 네. 거고 토론을 위해서 참조는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은 처음부터 일관된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판넬 같은 거 들고 와서 보여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박주민 네. 의원은 왜 이렇게 얘기하죠? 뭐 그러니까 그 진실은 뭘까요? 문구가 그 내용에 보면 무자료 이렇게 돼 있어서 예. 하여간 뭐 진실은 양자 얘기가 틀리니까요. 네, 결국 어쨌든 오늘 지금 토론이 김동연, 이재명 후보 간 열리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4자 토론이 열리잖아요. 네.
그런데 대선 후보 TV 토론이 이렇게까지 국민의 피로도를 높였던 적은 없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방금 이종훈 평론가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네. 12월부터 이미 토론에 대한 어떤 지연이 지금까지 이어진 겁니다. 네. 12월 말에까지만 해도 윤석열 후보는 사실 법적으로 의무가 된 네. 3회 토론 외에는 안 하겠다는 입장이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여차저차 되는 것 같았지만 1월 26일에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이게 또 사자토론으로 건너간 상태였고 그렇죠. 그런데 또 양자 토론을 국민의힘에서 역제안, 이른바 역제안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네. 사실 일단 지상파 방송사들은요. 예. 이게 자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토론을 어떻게 해서든 성사시켜야 되는 입장이라 특별히 이 건에 대해서 논평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양당 간의 의견 차 이런 것들을 공방 형식으로 보도하는 게 대부분이고 네. 신문들의 반응이 좀 재밌는데요. 예. 약간 대인배 같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한 발짝 물러서서 토론 많이 하면 좋지. 신문들이 대인배 같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예. 약간 한 네. 발짝 물러서서 예. 우리 일은 아니지만 역시 토론은 많이 하면 좋은 거야. 아하. 선거에서 이런 식의 이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네. 일부 매체는 조금 과하다고 할까요? 특이한 반응들도 있습니다. 어떤 거죠?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 같은 경우 1월 28일자 칼럼에서요. 네. 대개는 지지율이 열세인 사람들이 저렇게 토론을 하자고 달려든다. 네. 이건 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는지 알겠죠?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지금 갈등이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역제안을 하면서 사실 논란이 많았는데 뭐 어찌됐든 간에 토론이 열리니 다행이다. 이런 태도를 보였고요. 네. 동아일보 1월 27일자 칼럼 제목이 벌써 굉장히 과합니다. 3% 지지율 3%밖에 안 되는 후보가 TV 토론에 꼭 껴야 하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심상정 후보를 그렇습니다. 거론하는 거군요. 네, 안철수 후보는 이해할 수 있지만 심상정 후보가 양자 토론을 방해한 것은 용서할 수 없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용서할 수 없다. 네, 용서할 수 실제로 없다는 표현을 그런 표현 썼어요. 썼네요. 칼럼에서. 근데 이게 과연 심상정 후보에게 그렇게까지 할 일인가? 당황스럽네요. 네, 공정한 기회를 요구한 것이 만약에 1월 26일 법원의 판단이 마음에 안 들면은 법원의 판단은 비판할 수 있죠. 왜 이렇게 엄격하게 접근하느냐? 이거 그러니까요. 의무 토론도 아닌데. 근데 신문의 칼럼이 개인의 무슨 뭐 복수 편지 같이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네, 특정 표현도 좀- 정당의 특정 정당과 특정 정당의 대선 후보를 향해서 예.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게 참 당황스럽습니다. 참 지지율이 어떻게 나오든 이게 토론은 많이 열리고 모두 참여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좋겠지요. 그러기 말입니다. 네, 저희들 잠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금주의 말말말 이종훈 시사평론가 그리고 이봉우 연구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이종훈 평론가는 어떤 말 뽑아오셨습니까? 저는 특별히 이번 주는 말이 아니라 노래를 뽑아왔습니다. 노래요. 설 전에 제가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두 분의 프로파일러 분들이 네. 노래를 열창하시는데 정말 환장의 콜라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노래를 한번 뽑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이고. 노래를 뽑았는데요. 네. 왜 웃으십니까? 아이고, 예, 그 누구지 모르겠지만 노래 잘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 네. 유튜브 제목이 환장의 콜라보라고 돼 있더라고요. 환장이 아니라. 네. 네. 어쨌든 제가 뽑아온 노래 잠시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무엇 하나 된 것 없고 부동산 정책 엉망으로 내 집 마련 돈만 꺼내 촛불 집회 의미 없게 되었소 청년들은 실업에 가라앉고 말았네 내 집 마련 꿈만 꾸게 되었소 결혼하기 어려워 이혼 남녀 늘었네 현 정권 비판 노래 이거 당연히 뭐 국민의힘에서 만든 노래인가요? 아니요. 아닌가요? 민주당에서 만든 거. 민주당에서요? 예. 언뜻 들으면 깜짝이야. 현 정권을 비판하는 쪽이나 네. 야당 쪽에서 만든 노래 같잖아요. 당연하죠. 실제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대위 홍보소통본부에서 한 선거홍보 캠페인에서 나온 노래. 정말요? 예. 이 쌀집 아저씨로 유명한 김영희 PD. 지금 이제 김영희 민주당 홍보소통본부장이 됐는데 예. 이 김영희 본부장이 내놓은 야심찬 프로젝트 민심 청취 오디션 불만을 노래해 나도 가수다 줄여서 불가수 홍보 영상 중에 하나인데요. 네. 방금 들으신 노래는 사무직 밴드라는 팀이 응모를 하면서 낸 노래입니다. 예. 뒤에 이제 물론 이런 국민 불만 청산하기 위해 이재명을 대통령으로라는 내용의 가사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앞에 가사만 들어보면 또 앞에 가사에서 워낙 길게 현 정부와 여당의 어허. 민주당의 실책을 쭉 나열하다 보니 예. 근데 이 또 사무직 밴드 팀의 노래를 들어보면 적폐청산 이렇게 또 가사에 그 노래 제목에 적폐청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앞에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 무엇 하나 된 것도 없고 부동산 정책 엉망으로 내 집 마련 꿈만큼의 이 부분부터 해서 쭉 이어지는 것들이 청년들은 실업에 가라앉고 촛불 집회 의미 없게 되고 되고. 이게 강력한 비판이죠. 적폐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박근혜 정부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박근혜 정부에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 사이에서 아니 이거 도대체 뭘 홍보하자는 거냐? 아. 누구를 찍으라는 얘기냐? 라는 지금 비판의 목소리와 당혹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네요. 이게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기분이 굉장히 나쁠 것 같은데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예. 근데 이게 민주당 의원들도 몇 네, 불가수 참 응원 많이 예, 했어요. 알고 민주당 있는데요. 의원들도. 아 그래요? 그 유튜브 온라인에 보면 이제 민주당의 김윤덕 의원, 그리고 장경태 의원, 이수진 의원, 이모경 의원 등이 보좌진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이 영상을 찍었거든요. 네. 여러 영상들을 찍었는데, 근데 이들 의원 역시 이 불렀던 노래가 비판에서 좀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대표적인 게 장경태 의원인데,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노래 가서 자신은 한 번도 집을 가져본 적이 없다. 네. 근데 소득도 낮은데 청년 월세 지원, 주거 지원이 안 된다. 네. 청년 지원 확대를 공약으로 내건 이재명 후보를 뽑자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이 민주당이 여당이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정권에서 이제 청년 월세 지원, 주거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있을 때 잘하지. 그 장경태 이런 의원은 얘기가 바로 나오죠. 소속이 네. 더불어민주당 여당 소속이잖아요. 네. 그 장경태 의원의 노래처럼 현재 청년 월세 지원, 주거 지원이 낮은 게 문제라면 그게 누구 잘못이냐?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으니 나를 뽑아주세요. 이렇게 되는 건가요? 뭐 그렇게 볼 수밖에 내가 없죠. 잘못했으니까 나를 네. 뽑아주세요. 잘할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영상도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아니 이건 또 누구를 위한 홍보 영상이냐? 아. 무슨 내로남불도 아니고 왜 이러냐? 이런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고요. 네. 김윤덕 의원 같은 경우에서는 동영상에서 이재명을 믿는다. 이재명을 뽑으면 경제가 나아진다. 국민의 삶이 좋아진다. 이런 정말 홍보에 충실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영상도 누리꾼들의 외면과 조롱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왜죠? 왜냐하면 잠깐 제가 유튜브에 사진 올려놨는데 유튜브에 올라간 저거군요. 네, 네. 영상과 화면 구성이 2000년대 중반의 UCC 감성이에요. 아, 딱 제 스타일이네요. 예, 지금 근데 젊은 세대들은 쇼츠 영상과 유튜브 영상에 예, 익숙하잖아요. 제가 2016년에 만든 것과 유사한.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윤덕 의원의 이 동영상에 대해서는 B급 감성을 추구했다가 B급이 돼버렸다. 아하.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을 정도로 역효과가 나고 있다. 뭐 이런 평가들이 많습니다. 역효과가 나고 있다라는 평가 많다는 말씀. 네. 그래도 이 국민들의 불만, 민심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듣겠다. 취지는 좋은 거 아닌가요? 취지는 그럼 좋죠. 홍보 취지는 효과도 좋죠. 좀 있지 않을까요? 어떨까요? 불만과 민심을 국회의원들이 네. 자기들이 특히 여당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당혹스럽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또 예.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이게 홍보라면 좀 많은 사람들이 보고 호응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홍보 효과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이게 조회수가 또 처참합니다. 아. 많으면 1000단위, 적으면 100단위, 10단위도 있어요. 그게 조회수가? 가장 큰 문제 같은데요. 네. 아니 자기 비하, 자기 비판까지 해가면서 아주 파격적으로 만들었는데 예. 조회수마저 처참하다? 예. 그러면 뭐 건진 게 하나도 없네요. 예. 근데 반대로 이제 야당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예. 조회수 1000만 이상의 쇼츠 영상들이 있거든요. 1000만이요? 예. 그러다 보니까 1000만 쇼츠 영상을 보유하고 있는 조회수 1000만 쇼츠 영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힘 관계자들 같은 경우에 예. 민주당도 앞으로 100만 개만 더 만들면 1000만 찍을 수 있습니다. 개수로 이러면서 비꼬고 있는 상황입니다. 1000 조회수짜리 100만 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홍보하고 조롱만 쏟아지고 있으니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아하. 이번 홍보를 기획한 김영희 홍보소통본부장을 경질해야 된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고 지금 온라인에 이제 친여 성향의 게시판들에 네. 쌀집 아저씨 그만해달라. 이 정도면 국힘에서 보낸 자객이다. 아하. 무슨 엑스맨이십니까? 예. 이런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홍보팀을 바꾸라는 목소리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대선이 40일 남았잖아요. 예. 이재명 선대위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또 쌀집 아저씨가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지 과거에 국가대표팀 감독들 경기 지고 나서 경질하라 이 목소리 들리는 거랑 비슷한 네. 느낌이네요. 이봉우 연구원 다음 말말말 어떤 겁니까? 네, 1호가 될 순 없어라는 말인데요. 네. 이게 사실 타 방송사의 유명 예능 프로그램 이름과 비슷한 건데 네, 그러게요. 어떻게 된 일인지 1월 29일 MBC 보도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그제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숨지면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고에서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삼표 산업은 이 법의 첫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사고를 낸 삼표산업은 레미콘 제조와 함께 채석 작업과 골재 채취 등이 주 사업인 회사로 상시 근로자가 1000명에 가깝습니다. 이틀 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생기는 경우 적용됩니다.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에서 발생한 매물 사고 이야기 같은데요. 1호라는 게 중대재해처벌법 첫 적용 대상. 네. 1호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죠. 그렇습니다. 지금 MBC 보도에서 들으신 바대로 고용노동부가 네. 삼표산업 매몰사고 직후에 바로 본부를 구성해서요. 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예상까지 우리가 해볼 수 있는데 예. 문제는 1월 27일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고 이게 이틀 만에 사고가 벌어진 것인데 언론 네. 보도가 그 1호라는 것에 너무 집착한다는 점입니다. 아하. 우리 방송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하이킥에서 여러 번 했습니다만 예. 사실 언론 보도가 너무 지나치게 기업 입장에 서 있다. 네. 그런 보도만 너무 많다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요. 음흠. 1월 29일 삼표산업 사고가 발생한 그날 이 삼표산업 사고를 언급한 보도가 170건, 비카인즈 기준으로 170건으로 상당히 많은데 네. 이 중에 절반을 훌쩍 뛰어넘는 91건이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1호냐 이런 키워드를 넣고 있단 말이죠. 아하. 물론 그렇게 초점 맞출 수 있겠습니다만 네.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경제 제목 한번 읽어드리면요. 예. 삼표 사고 중대재해법 1호 된다. 올 것이 왔다. 기업 비상.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예. 중대재해처벌법 1호가 될까봐 삼표 산업 사고 봐라. 우리가 1호가 될까봐 또는 저기가 1호가 될까봐 기업들이 아이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금 이런 식으로만 보도가 흘러가고 정작 법의 의미나 목적에 네.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언급이 없는 상황입니다. 생명 존중 우리가 저 옛날 단군의 홍익인간부터 시작해서 우리 민족의 가장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이고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인데 이거는 온데간데 없고 재계의 어떤 돈 비용 이거 그다음에 경영자가 처벌받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네요. 네, 이거 맞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만들 과정에서의 국민적 합의, 정치권에서의 합의, 사회적 합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신다면 아 이게 재해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언론 보도 사람이 분위기 있어야죠. 참- 사람이. 예. 그게 가장 아쉬운 사고가 났잖아요. 예, 사람이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람이 사망하는 인명을 알아서 사건들이니까. 사고가 났잖아요. 이봉영 의원께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언론은 생명보다 더 소중한 건 없다는 말에 동의 안 합니까? 당연히 뭐 인간적으로 동의할 텐데요. 돈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 속으로는 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느낌이. 이해관계에 철저히 매몰됐다고 볼 수 있겠죠. 이거 예. 언론사도 하나의 사업이 돼버렸다 보니까. 예. 안타깝네요. 조금만 더 첨언을 해드리자면요. 네. 이미 우리 하이킥에서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기업 입장을 대변하는 수준을 넘어서가지고 기업들이 쓰는 꼼수 있잖아요. 네. 네, 이 법을 피하려고 처벌을 네. 피하려고 쓰는 꼼수마저도 마치 법 때문인 것처럼 하는 보도들이 있다. 아, 제가 그래서 그때는 바지 사장 사례를 갖고 네. 왔었습니다. 맞아요. 예. 바지 사장 그렇죠. 선임한다는 네. 것도 마치 네. 법이 뭐 잘못된 것처럼 네. 지금도 계속해서 비슷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네. 제가 오늘 가져온 보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변호사들 배만 불려준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혹시 예상이 가세요? 예상 가죠. 예, 이게 또 하나의 이제 변호사들의 사업 대상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예, 되네요. 기업들이 이제 안전 예방에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법 때문에 안전 예방에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네. 오히려 변호사 팀을 구성하는 데 돈을 다 쓰니까 이 법이 의미가 없다. 이러면서 이제 또 법의 책임을 전가하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돈을 하지만 안전 예방에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법의 잘못은 아니겠죠. 우리가 그런 부분을 꼭 기사를 볼 때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안타깝네요. 네, 이종훈 평론가 다음 말말말 뭡니까? 근데 이봉영 의원이 지금 갖고 온 아이템 들으니까 기사를 볼 때 왜 독자들이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화가 나네요. 시대가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 이번에 제가 뽑은 말말말로 넘어가면요. 제가 뽑은 말말말은 김건희 사장님께서는 부끄러움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뽑았는데요. 네. 여기서 말하는 김건희 사장님은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를 말합니다. 아, 이 말은 더불어민주당의 이탄희 의원이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데요. 네. 이게 사실 좀 그 기사를 보면 유튜브에 지금 사진을 올려놨는데 네. 이탄희 의원이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60억대 자산가지만 건강보험료로 매월 7만 원대만 내고 있다. 이 기사를 링크했거든요. 근데 이 이거 기사는 작년 12월에 나온 작년 12월 이야기잖아요. 17일에 나온 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왜 오래된 얘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이탄희 의원이 작년 12월에 나온 이 이야기를 오늘 들고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잠시 준비한 오디오부터 함께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계속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과도한 혜택을 받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SNS에 피부양자의 등록 여건을 강화하고 명의 도용을 막겠다고 했습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 지급 상위 10명 중 8명이 중국 국적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피땀 흘려내는 건보료에 무임승차하는 일 없이 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과이런 제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내놓은 공약,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차려놓은 건강보험이라는 밥상에 앞으로 외국인들이 숟가락을 얹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건데 무슨 관련입니까? 방금 들으신 오디오가 이제 지난 1월 30일에 채널A가 보도한 뉴스의 일부분인데요. 예. 윤석열 후보 얼마 전에 자신의 SNS에 앞으로 우리 국민이 차려놓은 건강보험이란 밥상에 외국인들이 숟가락을 얹지 못하도록 하겠다.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불공정과 허탈감을 해소할 방안을 내놓겠다. 이렇게 썼습니다. 네. 그러면서 일부 중국인들이 30억 이상의 보험료를 뭐 어떻게 보면 뺏어갔다. 이런 식의 표현을 했죠. 그러자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립니다. 외국인들이 의료보험은 이 연간 5천억 원 이상의 흑자가 나고 있다. 네. 이렇게 본다면 외국인이 의료보험에 편성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국인들이 외국인들 득을 보고 있다. 아하. 이렇게 쓰면서 예. 외국인을 혐오하고 증오를 부추기는 혐오 정치는 안 된다. 이렇게 윤석열 후보에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측에서는 또 이렇게 반격했습니다. 건강보험의 불공정과 허탈감을 이야기했는데 웬 뜬금없이 혐오 얘기로 네. 나오냐 이러면서 이재명 후보를 재공격했는데요. 네. 그러자 이탄희 의원이 오늘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는데 이탄희 의원이 남긴 글 전문을 오디오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2019년 외국인 노동자 1인 평균 납부액 11만 3,050원입니다. 이후에는 더 많이 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건강보험료 면탈과 부정수급 그 자체가 문제이지 외국인 노동자를 문제 삼을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김건희 사장님께서는 부끄러움을 아셔야 합니다. 이탄희 의원의 말을 한마디로 하면 이렇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 달에 1인 평균 11만 3,050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 그런데 60억대 자산가인 김건희 사장님은 7만 원을 내고 있다. 이건 공정한가? 누가 무임승차하고 있는가? 이렇게 묻고 있는 건데 유리지갑인 월급쟁이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은 소득이 다 투명하게 공개되니까 건강보험료를 꽤 많이 낸단 말이에요. 예, 소득이 예. 맞게. 근데 60억대 자산가는 네. 자신보다 건보료를 적게 내놓는다면 이게 공정한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알겠습니다. 또 윤 후보가 네. 말하는 무임승차는 누구를 향해야 하는가라고 네. 네. 볼 수 있다는 건데 알겠습니다. 네. 네. 예. 이봉우 연구원. 네. 다음 말말 뭡니까?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자, 이것은 언론 보도에 자신의 발언이 인용된 한 분이 예.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정말요? 반발하면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 일이. 먼저 누가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 그 발언을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사적인 말하기에 상당히 익숙하고 공적인 말하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원래 공적 말하기는 훈련을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공적 말하기를 할 때는 핵심적으로 전달해야 되는 어떤 메시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단어 선택도 그렇지만 그렇죠. 메시지 중심으로 네. 말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훈련이 덜 돼서 토론을 통해서 성장하지 않았구나 이게 드러납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제 일원이라든지 어떤 다양한 이런 굉장히 구체성이 떨어지는 발언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의식하시고 윤석열 후보의 말하기에 대한 평가인가요? 그렇습니다. 1월 18일 TBS 라디오 뉴스공장에서 신지영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이 대선 후보들의 스피치, 공적 말하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윤석열 후보도 평가를 한 것인데 네. 문제는 이 발언을 방금 들으신 이 발언을 1월 29일자 중앙 선데이, 중앙일보의 주말판입니다. 예. 한 면을 통째로 털어서 낸 대선 후보 이미지 관련 보도에서 이 발언을 인용하면서 네. 정반대로 인용을 해버렸습니다. 어허. 윤 후보는 공적인 자리에서 말하는 경험이 적었을 뿐 스피치 자체는 미숙한 편이 아니다. 미숙하지 않다. 네. 본인이 노력을 해서 어떤, 이런 등 구체성 떨어지는 단어 사용을 크게 줄였다. 이렇게 인용해버렸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인용으로 갖고 온 거예요? 아니면 신지영 교수를 중앙선대가 다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것도 사실 문제인데요. 직접 인터뷰한 것은 아니고 실제로 이 방송 발언을 인용한 것인데 출처도 밝히지 않고 인용도 잘못된 것이죠. 뭐 앞서도
누군가가 과잉 충성했다라고 하던데 이 언론사가 후보를 위해서 과잉 충성했다는 느낌이 드네요. 충성은 뭐 이거는 소설을 쓴 거죠. 기자 개인의 자유 예. 있겠지만 마음은 자기 마음대로니까요. 예. 문제는 신지영 교수라는 피해자가 있다는 겁니다. 네. 신지영 교수가 그러네요. SNS에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경위를 조금만 말씀드리면 일단은 1월 25일에 취재 요청이 왔대요. 대선 후보 스피치를 평가해달라고. 예. 근데 나는 신문 지면 인터뷰는 원래 잘 안 한다. 왜곡될 여지가 있어서. 그랬더니 어허. 기자가 그렇다면 1월 18일 라디오가 있으니 그걸 인용하겠다. 네. 그럼 인용하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근데 보도가 이렇게 나가니까 신지영 교수가 다시 항의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냐? 법적 조치하겠다. 예. 그랬는데 이제 중앙일보 기자가 한 해명은 시간에 쫓겨서 마감 시간에 쫓겨서 취지를 오해했다 그 방송에. 어허. 그리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것은 인용하라고 하셔서 안 밝혔다. 이건 조금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그거는 마감 시간에 쫓겨서 취지를 잘못 이해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오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중앙일보는 네. 온라인판에서는 이 문제가 된 부분을 통째로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지면에 나간 게 이제 문제인데 네. 내일 편집 회의를 통해서 이 부분 후속 조치를 논의한다고 하거든요. 예. 하지만 신지영 교수는 여전히 내일 회의를 일단 보겠으나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가져와라. 아하. 공식 사과하라. 네. 도대체 왜 일방적으로 그렇게 문제된 부분만 드러내는 방식을 취했는지도 해명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언론이 국민의 대변자고 권력의 감시자잖아요. 그래서 비판을 계속 해오고 있지만 언론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자기 비판이 좀 소홀하지 않은가 이런 내용은 정말 문제가 심각하네요. 이런 경험 혹시 없어요? 두 분은 언론 보도에 발언 인용되는 경우가 있으세요? 저는 무척 많았죠. 무척 많았고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것도 무척 많았고 피곤했고 많이 지쳤고. 저는 반대로 예전에는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기자가 이제 그 인터뷰를 전화로 인터뷰를 하자고 얘기를 하면서 네. 녹음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그 얘기를 들으면 저도 같이 녹음 버튼을 눌러요. 아하. 말이 뭐가 달라? 저도 이제 녹취록이 있어야 되니까. 슬픈 현실입니다. 네, 언론에게 우리가 네. 언론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네. 네, 금주의 말말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 이봉우 연구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